안녕하세요. 박형규입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이번이 6번째 시간이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5개 빠르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예전에 배웠던 건 빠르게 할게요. 첫 번째, 우리는 바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바퀴는 당연히 마찰력이 커야 된다. 그래야지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배웠던 게 뭐냐면 바퀴 가운데는 베어링이라는 게 들어가서 바퀴가 축이랑 잘 미끄러지게 해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수업.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축에 대한 이야기. 축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거는 축은 자동차 바퀴가 스스로 굴러가는 전동축이라 부르는 것과 그냥 굴러가지 않고 바퀴만 대굴대굴 움직이는 차축이라고 부르는 게 있다. 그리고 걔네들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을 FF, FR, RR이라는 형식으로 나누고 각 형식에 따라 자동차가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 트렁크가 확보가 잘 되기도 하고 커브를 쉽게 돌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특징이 생기게 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수업 시간.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업 시간에 우리는 엔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동차 엔진은 연료, 휘발유, 경유, LPG를 이용을 해주는데 얘네들을 폭발시켜가지고 우리가 힘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을 시키기 위한 텀블러 같은 형태의 실린더를 만들어 놓고 그 실린더에 보면 무엇이 들어간다? 연료가 들어가고 그 연료가 폭발하고 나면 아래로 힘이 만들어지는 거를 크랭크축이라는 걸 이용해서 회전력으로 바꾸어주고 그냥 한 번에 폭발하는 것만 이용을 해주면 자동차가 절뚝거리니까 실린더를 여러 개 놔둔 다음에 얘네들이 따로따로 폭발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것만으로도 균일한 힘이 안 만들어지니까 플라이 휠이라는 걸 만들어줘서 회전력이 균일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폭발을 시킬 때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 무엇과 무엇? 경유랑 휘발유와 LPG가 서로 특징이 달랐다. 경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우리가 불이 잘 안 붙기 때문에 그대로 불꽃점을 해주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휘발유하고 LPG는 불꽃으로 점화를 해주지만 얘는 불꽃을 쓰지 않고 공기를 뜨겁게 해주는 방법 압축 착화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폭발을 시켜줬다. 그 때문에 경유 기관이 좀 더 압축을 많이 하니까 튼튼해야만 하고 비싸야만 하고 무거워야 되고 소음도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게 저번에 수업 내용이에요. 내가 저번 수업 내가 한번 모니터링 해봤더니 그 필기가 하나 안 보이더라고. 화면이 이상하게 크게 나와가지고 뭐가 안 보였냐면 그 휘발유 기관은 인화식 어디 있지? 휘발유 LPG는 인화식이었고요. 이거는 보였는데 경유가 안 보였다. 경유는 착화식이에요. 착화식. 물론 여러분들이 글씨를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 몰라서 말을 해줍니다. 착화, 압축, 착화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착화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할 건 뭐냐면 그래서 바퀴랑 축, 엔진을 이야기했다면은 이제 얘랑 얘를 이어보자고 있는 거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동력을 전달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요. 동력 전달. 자, 동력 전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가 제일 처음에 언제나 쓰는 생각, 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뭐냐면 이거 왜 배워야 돼? 왜냐면 그냥 어쨌든 힘이 만들어져서 이 힘을 그대로 바퀴에 내려 꽂아버리면 되는 거잖아. 즉 엔진에서 나온 동력을 그대로 바퀴에 꽂으면 바퀴가 굴러가면은 뭐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할 것도 말 것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왜 배워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그럼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엔진에서 나온 동력을 그대로 바퀴에 꽂아버리잖아요. 자동차에선 이상이 생겨요. 자동차에 생기는 이상. 내가 세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 어떤 이상이 생기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자동차가 너무 빨리 달린다. 두 번째, 자동차가 엔진이 멈춘다. 세 번째, 자동차 엔진이 폭발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답은 엔진이 멈춰요. 엔진이 멈춰? 왜 멈추게 해요? 이유는 되게 간단하거든. 엔진이 멈춘 이유는 아주 간단한 이유. 힘이 약해서 멈춰요. 힘이 약하다고 자동차 힘이 엄청 세다고 하지 않았나? 맞아. 자동차의 힘이 세지만 자동차 힘이 센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얘가 많이 무거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유를 이제 좀 설명을 하면서 할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실 텐데 이 수업을 지금 한 4번째 찍고 있거든. 해보다 보니까 수업 내용을 많이 가르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 내용은 몇 번 안 갈 거예요. 몇 번 안 가고 좀 과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업 내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자동차를 한번 봐보려고 해요. 아이고, 이거 뭐야? 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동차, 이런 자동차 있죠? 자,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자동차부터. 얘는 뭐지? 얘는 쉐보레 스파크, 아반떼, 소렌토. 이건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거. 요거 흔히 볼 수 없는 거. 이거 자동차 이름 알아요? 아는 애들 좀 있지?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라고 부르는 자동차예요. 자, 위에 있는 자동차는 우리가 그래도 구매할 만하고 아래에 있는 자동차는 구매는 정말 힘들어요. 엄청 비싸거든요. 얼마나 비싸냐고? 얘가 약 1000만 원대면 사거든. 얘는 거의 10억 가까이? 모르겠어. 아무튼 일단 억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너무나 비싼 자동차예요. 근데 자동차 비싸고 싸고의 차이가 뭘까요? 뭐? 모양? 모양은 아니겠지. 무엇이 차이가 날까? 그걸 지금부터 봐보자고. 자, 우리 한번 제일 먼저 우리 주변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자동차 쉐보레 스파크를 한번 봐볼게요. 구하기 쉽다고 얘가 자동차가 안 좋다는 뜻은 아닌데 우리 이 자동차의 재원이라는 걸 한번 봐보려고 해요. 이 자동차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한번 봐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자동차의 특징 첫 번째 엔진 형식 i3라고 써있어요. i3라는 건 뭐냐면은 엔진이 텀블러가 I자 형태 일자로 되어 있는데 3개가 연속해서 그대로 일자로 돼 있다란 말이 i3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과급 방식 다음 보면 배기량이 999cc라 써있어요. 이게 뭐냐면 텀블러의 총 용량이에요. 텀블러가 총 999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텀블러가 하나가 용량 몇이다? 약 333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텀블러가 크기가 요만한 게 들어간다고요. 요만한 거. 요만한 콜라병 하나 정도. 이런 여기에 치는 355거든. 요만한 게 텀블러 3개가 들어있는 게 지금 여기 쉐보레 스파크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나머지를 좀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 이 나머지 이야기 하려면은 좀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힘이 약하다는 말인데 자동차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면은 반드시 이 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동차의 힘 내가 2가지 알려줬지. 제로백하고 마력. 이거 말고 하나를 더 이야기해야 돼요. 뭐냐면 토크라는 힘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걸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방금 전에 보여준 콜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콜라를 요렇게 드는 거랑 요렇게 드는 거랑 내가 뭐가 더 힘들까요? 이거 만지면 안 되지. 뭐가 더 힘들까요? 요거랑 요거. 아주 당연한 소리지만 이게 더 힘들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물리학적 지식으로 설명해봐. 못할걸? 왜 못하냐? 물리학적 지식에서 이걸 설명하기엔 네가 배운 게 좀 적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물리적 개념으로 이걸 설명하려면 보통 너희들이 말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어.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마지막으로 탄성에너지. 이거 셋 다 아니야. 운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운동에너지 없고 위치에너지는 요거랑 요거랑 위치가 비슷하니까 상관이 없고 탄성은 없잖아. 그럼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냐면은 바로 돌림힘, 바로 토크에서 차이가 나요. 뭐냐면 있잖아. 내가 이거를 드는 거는 어디로 드는 거냐면 이 어깨로 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깨에서부터 얘가 가까우냐 뭐냐에 따라서 내가 드는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돌릴 때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인다 해서 돌림힘, 회전력이라고 말하는 힘인데요. 내 어깨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많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은 돌림힘이라 부르는데 왜 이 돌림힘이라 부르냐면은 이게 회전시키는 모든 물체는 이런 토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크라는 걸로 우리가 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참고로 토크, 회전력, 돌림힘 똑같은 말이야. 해서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은 자동차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이야기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최대 출력과 여기에 최대 토크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를 좀 이야기할게요. 최대 출력은 이 자동차의 힘을 최종적으로 말하는 거거든. 이 최대 출력은 75HP, 75마력이에요. 1마력이 어떤 힘이었는지 기억나나요? 1마력이라 불렀다면 75kg의 물체를 1초에 1m씩 움직이는 힘이고요. 두 번째, 최대 토크가 9.7kg 곱하기 미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9.7kg의 물체를 1초에 1m 떨어진 곳에서 돌릴 수 있다고. 요만큼의 힘이 있다고. 자, 그래서 근데 이거면 힘이 센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거 힘 되게 약한 거야. 왜냐하면 이 자동차 무게가 무겁거든. 이 자동차 몸무게는 900kg.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난 10kg의 힘을 가지고 900kg의 물체를 움직인대요. 움직일까요? 못 움직일걸? 말이 안 될걸? 이해돼요? 우리가 10kg의 힘으로 900kg의 물체를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거 멈춰 있겠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움직이려면 뭔가 장치가 필요하겠지? 그러면 얘의 문제냐? 다른 자동차도 한번 봐볼게요. 이건 소렌토예요. 소렌토는 보면 i4, 이거는 텀블러 4개입니다. 그 다음에 배기량이 1998. 보통 이렇게 딱 안 떨어지게 약간 아래로 해요. 우리 막 물건 살 때 그래요. 990원, 1980원 막 그러대요. 똑같아. 이거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약 2000 정도 되니까 엔진이 되니까 텀블러 하나가 약 500ml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나머지 보면 최대 출력이 24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36이에요. 토크가 많이 세진 것 같아서 얘가 힘이 좀 더 좋지만 문제는 몸무게도 많이 늘었어요. 몸무게가 약 1900kg, 약 2톤 가까이가 돼요. 이거 못 들어. 못 움직여.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럼 국산차의 문제냐? 아니에요. 외제차도 비슷해요. 이거 너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 중에 굉장히 힘이 완전 센 거. 너무너무 빨라요. 너무너무 빨라서 이 자동차 이름을 페라리 슈퍼패스트. 이름이 근데 좀 부끄러워. 자, 근데 이 자동차는 얼마나 좋냐? 바오맨 엔진 형식이 V10이에요. V10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린더가 V자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데 그게 12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기량이 6496, 약 6500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텀블러 하나가 500이 넘어가는 텀블러 12개가 들어있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만큼 힘이 세요. 그래서 최대 출력이 800마력이나 나와요. 진짜 세지. 근데 최대 토크가 73.2kg 곱하기 미터야. 생각보다 많이 안 높아졌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몸무게가 1500kg가 여기서 공차 중량이라고 계속 쌓이는데 공차 중량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동차에 아무도 안 탔을 때 자동차 자체의 몸무게를 공차 중량이라고 불러요. 그게 1500kg란 말이야. 이거 봐봐. 말이 안 되지. 얘를 돌리는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자동차 엔진에 그대로 바퀴를 꽂아버리잖아. 자동차는 힘이 약해서 못 굴려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굴릴 수 있냐? 여기에서 마력의 특징을 좀 알려줄래요. 여러분 마력이라고 불렀던 거 여러분 기억나나요? 마력은 내가 뭐라 했었지? 마력이라고 불렀던 거는 75kg의 물체를 1초에 1m로 움직인다 했어. 그러면 킬로그램이랑 미터, 세크를 더해야 되겠지. 이 세 가지를 곱하면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실은 이건 W, 1이에요. 1. 그래서 마력이라고 힘이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이거 1의 단위거든. 그래서 이 1의 단위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단위 변화를 해보자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토크랑 회전수를 곱한 것만큼으로 나와요. 이 말을 왜 해주냐? 마력이 똑같은 상황에서 토크가 만약에 더 필요하다, 회전량이 더 필요하면 무엇으로 커버가 가능하냐면 회전수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야. 무엇을 이용해서? 너희 주변에 많이 있는 거 있잖아. 요거 기어를 이용해서. 말이 좀 복잡했긴 했지만 쉽게 말하면 그거야. 기어를 돌려버리잖아. 기어를 돌려버리면 이 작은 기어를 돌리면 큰 기어가 돌아갑니다. 작은 기어가 막 빨리 돌아가고 큰 기어는 천천히 돌아가지 힘이 세집니다. 무엇으로? 돌림 힘으로.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해주면 자동차가 갑자기 힘이 세지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럼 문제, 자동차의 힘을 얼마만큼 세게 할까요? 얼마만큼 보통 힘을 세게 하냐면 약 제일 처음 힘을 15배만큼 세게 해줘요. 그 기업이라 부르는 기업을 약 15로 만들어놔요. 기업이 15.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있는 쉐보레 스파크가 제일 처음 힘이 몇이었지? 약 9.7, 10kg였지. 9.7인 애를 어떻게 해주냐면 15배. 15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150의 힘을 갖고 있으면 900kg의 물체를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건 가능해요. 왜냐면은 얘는 미는 게 아니라 굴러가는 거잖아. 미끄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대신에 그만큼 얘가 움직이는 거리는 짧겠지. 움직이는 거리를 죽이는 대신에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자동차는 엔진에 곧바로 연결하면 멈춘다. 그래서 자동차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기어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게 돼요. 기어.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진 축에 바로 바퀴를 연결하면 생기는 문제점 두 가지라 했다는 거, 또 다른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지.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약한 회전력 때문에 엔진이 정지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엔진의 회전 속도를 회전력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장치가 무엇이다? 기어라는 장치입니다. 기어.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여담 하나 할게요. 오늘 수업은 좀 여담을 좀 많이 하는 게 더 여러분 지식의 장을 넓힐 것 같아서 여담을 좀 더 해볼게요. 그럼 문제. 그러면 여기 회전 속도라는 걸 곱해준다 했는데 자동차는 회전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자동차의 회전 속도는 여기 얼핏 써놨는데 RPM이라는 것은 RPM, Rotate per Minute, 1분에 몇 바퀴 도느냐예요. 자동차, 부모님, 너희 주변 자동차 시동 부르릉 걸면 RPM 몇 정도 나올까요? RPM이 기본 RPM 보통 800에서 900 사이가 나와요. 800이라고 말하는 거는 1분에 800만큼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러면 아빠가 시동을 켜고 엔진에 밖에 붕 해서 시내 주행을 할 때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1500에서 2000 정도 해요. 붕 할 때 200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운전할 때는 조금 많이 밟으면은 붕 올라가 2500에서 3000 RPM까지 높여요. 보통 RPM 기준으로 잡는 선이 한 2000 정도 붕 하면 2000 정도 되거든. 이 2000 RPM 정도에서 자동차를 만약에 진짜 이건 예시야. 자동차가 엄청 가벼웠다 해봐요. 2000 RPM을 그대로 바퀴에 꽂아버리면 자동차 얼마나 빨리 갈까요? 고민해볼까? 이거는 계산 가능해요. 한번 우리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2000 RPM이라고 했잖아. 2000 RPM 바퀴에 그대로 꽂는다. 우리가 자동차의 속도를 우리가 나타내주는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아워로 보통 표시해주잖아. 이걸로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일단 여기 2000 RPM 미니트 단위니까 시간의 단위로 바꿔줘야 되니까 곱하기 몇을 해주면 될까? 60을 해주면 되겠지. 60 해주니까 몇이 나오죠? 약 12만. 무슨 말이냐면 이 자동차 바퀴는 12만 바퀴를 돈다고 1시간에. 이해되지? 그럼 이제 무엇만 알면 될까? 바퀴의 원주만 알면 되는 거잖아. 자동차 바퀴 원주 어느 정도 될까요? 원주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시를 들어봅시다. 뭘로 해볼까? 자동차 그랜저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그랜저 자동차는 바퀴를 한번 봐보면 바퀴는 언제나 바퀴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바퀴 안쪽에 림이라고 부르는 부분, 자동차 바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있고요. 겉에 타이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 우리가 보통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림이 약 18인치 정도 되거든요. 인치 단위니까 이거를 인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센티미터 단위로 바꾸면은 이게 약 2.56 정도 돼요. 두 개 곱해볼까요? 나는 기술 선생님이니까 계산기를 쓸게요. 수학 선생님도 아니고 내가 왜 이거 일일이 계산하고 있어. 계산기. 약 계산기로 계산해 볼게요. 18 곱하기 2.56 해주면 몇? 46 정도 나와요. 46이라고 말하는 게 여기 안쪽 지름. 그 다음 이제 바깥쪽 지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바깥쪽 지름은 가서 재보면 되겠지. 근데 가서 재보면 대충 어느 정도 되냐면 타이어의 두께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있지만 대부분 약 한쪽이 10cm 정도 돼요. 이거 약이야. 약으로 한번 계산해봐요. 10cm, 10cm 하면은 몇이 될까요? 더하기 20 하면 되겠지. 그러면 자동차 바퀴의 지름은 약 66cm 정도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이걸 원주로 곱해야 돼. 원주로 만들려면 무엇을 곱하면 되지? 파이만 곱하면 되잖아. 즉 3.14를 곱하면 된다고요. 곱하기 3.14 하면 약 207이 나와요. 이 207이라는 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움직이는 거. 근데 이게 몇 바퀴 돌아야 된다고? 12만 곱하기 12, 1, 2, 3, 4 맞지? 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숫자가 나오죠. 이 숫자를 그대로 보면 안 되고요. 이거는 센티미터 단위거든. 근데 우리가 킬로미터 단위로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누기 미터. 그 다음에 킬로미터로 바꾸려면은 나누기 킬로미터 하면 몇이 나오지? 248km가 나와요. 약 250km. 2000rpm에 250km야. 말이나 돼? 그러니까 자동차가 250km면은 이게 스포츠카지.
그렇지. 해서 실제로 RPM을 그대로 쓸 수가 없다고요. 근데 아까 말했지. 기업일 약 몇 정도 준다 했지? 약 몇이었지? 15분의 1 정도 준다 했잖아. 1단 기어가 15분의 1 정도 되거든. 그걸로 하면은 15로 나눠보잖아요. 16kg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1단 기어에서 붕 밟으면은 16kg야. 이제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엔 자동차는 이만큼 느리게 해서 간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나중에 빨리 가고 싶으면 기어비를 높여야겠지.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동차, 이제 첫 번째 자동차에는 기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알았고요. 그럼 기어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야. 기어 있고 자동차 딱 내려놔 버리잖아. 그럼 문제점이 두 번째 문제점이 발생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바로 자동차가 계속 가요. 이게 왜 문제냐? 자동차는 계속 가면 안 돼. 왜냐? 자동차는 필요에 따라 멈추기도 해야 되거든요. 뭐냐면 가다가 앞에 차 있으면 멈춰야 되잖아. 근데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동차가 시동이 꺼져버려요. 왜냐하면은 자동차에 봐보면은 바퀴에 전동축이 연결되어 있고 그 전동축에 크랭크축이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크랭크축에 실린더가 달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멈추면은 크랭크축이 멈추고 크랭크축이 멈추면은 엔진이 돌아갈 리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 자동차의 엔진과 바퀴가 그대로 연결되면 안 된다. 얘랑 얘 사이에는 동력을 필요에 따라 끊어주기도 하고 붙여주기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시동이 계속 꺼져버리니까 시동을 계속 켜놓은 상태에서 바퀴가 멈췄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우리가 두 개 사이를 붙였다 떨어뜨렸다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그런 기능을 하는 장치를 한번 봐볼 건데요. 그 장치는 어떻게 생겼냐면 너 저리 가. 이렇게 생긴 장치예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렵거든? 이거는 요새는 스포츠카 또는 버스에서밖에 잘 안 쓰니까 요새 우리가 쓰는 장치로 설명을 해줄게요. 이런 장치예요. 이 장치 이름은 클러치라고 부르는 장치인데요. 클러치백 아니야. 여학생들이 알고 있는 이 클러치라는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이 장치의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원리는 뭐냐면은 바람개비 있잖아요. 바람개비에 네가 바람을 후 불면 바람개비 돌아가지. 맞지? 근데 바람개비를 선풍기를 놔두고 내가 선풍기에 바람을 후 세게 부르면 선풍기도 돌아가겠지. 그러면 반대쪽에 선풍기를 연결해서 선풍기로 선풍기를 굴려줄 수 있을까? 이거 되겠지. 선풍기에 전선을 연결하고 이쪽에 연결 안 하잖아. 얘가 얘를 굴려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선풍기가 이게 되는 이유가 내가 바람으로 얘를 움직여주는 거잖아. 이거는 바람이라고 말하는 거는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유체거든. 유체라고 하면은 얘는 다른 유체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 예를 들면 물이나 기름 같은 유체도. 이걸 그대로 어디에 적용해보냐면 물로 한번 적용해보자. 정확하게 말하면 물이 아니라 오일, 기름이거든요. 기름을 한번 움직여 보려고요. 여기 파란색은 엔진이에요. 엔진에서 기름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바퀴를 연결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엔진이 돌아감에 따라서 엔진을 유체를 돌려주고 유체가 바퀴를 돌려주게 돼요. 맞지? 그러면 만약에 혹시 상황이 앞에 자동차가 있어서 얘를 멈췄다고 한번 해봅시다. 하얀색을 멈추게 되면 파란색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맞아? 아무 문제 없어. 왜 아무 문제가 없냐면은 얘가 돌아가고 얘를 잡아버리면은 잡으면 그냥 안 돌아가는 거지. 마치 뭐랑 똑같냐면 바람개비 돌아갈 때 손으로 바람개비를 잡고 있는 것 뿐이야. 손으로 바람개비 잡고 있다는 후후 내가 불어주는 게 뭐 바뀌어? 안 바뀐다고. 즉 뭐냐면 얘는 유체만을 돌려주기 때문에 얘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잡고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내가 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은 유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가 또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됐어. 어떻게? 우리가 원한다면은 동력을 끊을 수도 있고 동력을 연결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이걸 무엇이라 부른다? 유체 클러치, 클러치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필기 한번 해봅시다. 필기. 2번. 시동을 걸면 자동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동력을 필요에 따라서 연결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연결한 거를 분리도 해야 되겠지. 이런 장치를 무엇이라 부른다? 클러치라 부른다. 클러치. 아, 글씨 되게 못 썼네. 클러치.
그래서 있잖아, 여러분, 만약에 클러치가 없는 자동차면은 뭐랑 똑같냐면 이 자동차가 그거랑 똑같아. 그 뭐지? 미니카랑 똑같아져요. 미니카. 미니카는 봐봐. 미니카는 자동차 시동을 딱 걸면 막 돌아가잖아. 내려놓으면 막 가잖아. 언제까지? 벽에 부딪힐 때까지. 너희 아빠 자동차 막 하다 벽에 부딪혀. 다른 차에 부딪혀야만 끝나면 안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그 자동차는 그래 평상시에 들고 있잖아. 너희 자동차 들고 있을래?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린 그걸 쓸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제 1번 했어. 자, 오늘 2번까지만 할게요. 자, 그럼 2번에 대한 질문은 뭐냐면 지금 여기까지 했다면 자동차는 어디까지 됐냐면 자동차 시동을 부르릉 걸어. 1단계어 놔두면 슝 앞으로 가. 앞으로 가는데 얘가 앞에 다른 차가 있어. 브레이크 끼익 밟아도 시동이 꺼지지 않아. 요 정도 됐지? 그럼 이 다음을 가고 싶어. 이 다음을 가고 싶으면 이제 무엇을 원하냐? 자동차가 가는 길이 한 가지 길만 있는 거 아니잖아.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단 말이야. 오르막 내리막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르막 내리막에서 만약에 이 상태 그대로 간다면 큰 문제점이 발생해요. 뭐가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이 자동차가 움직일 때 너무너무 힘들어해. 그 이유를 이야기해보자고. 지금 현재 자동차의 상태를 우리가 자전거로 비유하자면 서울 자전거 따릉이랑 굉장히 유사한 상태예요. 서울 자전거 따릉이. 서울 자전거 따릉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기어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는 허벅지가 터질 것 같고 내리막에선 다리가 헛돌아. 마치 우리 학교 올라올 때 학교 자전거 타고 오는 애들 있나요? 학교 자전거 타고 오잖아? 허벅지 터져버린다고. 엄청 힘들다고. 그게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동차의 기어가 하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 그럼 기어는 몇 개 있으면 좋을까? 여러 개 있으면 좋겠지. 그리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어비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얘가 RPM 아까 언뜻 봤잖아. RPM 2000이면 최대 250km를 갈 수 있었던 거야. 근데 기어비를 15만큼 했대. 16km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필요에 따라 기어비를 바꿔줘가지고 얘가 빨리 자동차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만드냐? 변속기라는 걸 만들게 돼요. 자, 이게 변속기예요. 이해하셨죠? 라고 말하면 이거 곧바로 보자마자 이해하면 너는 지금 곧바로 현대자동차 가서 일해도 돼. 이거 이해 못해? 내가 이걸 대학교 때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이해를 정말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자, 문제. 이거 말이 되는 그림일까요? 말이 안 되는 그림일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림이야?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그림이게? 이유는 간단해요. 야, 봐봐. 지금 봐오면은 여기 쉽게 설명할게. 이 초록색이 뭐냐면 초록색이 엔진에서 나온 힘이고요. 노란색이 바퀴로 연결되는 힘이란 말이야. 근데 이 초록색과 노란색 사이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어비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야. 근데 잘 봐보잖아. 여기 빨간색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알아? 근데 여기가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굴러갈까 안 굴러갈까? 그거 안 굴러가. 어떻게 굴러가? 안 굴러가는 상태라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요게 만약에 10바퀴를 돌았다 해봐. 예를 들어서 기어가 지금 제일 비슷해 보이는 게 요게 기어 비슷하잖아. 5단 기어. 1대1이라고 치면은 이거는 지금 10바퀴를 돌려고 하거든. 근데 얘는 기어 크고 얘는 작잖아. 그러면 얘는 10바퀴 돌아가지 얘는 2바퀴밖에 안 돌아. 얘는 거꾸로 돌아야 돼. 거꾸로가 돌아. 얘는 어떻게? 얘는 앞으로 돌아야 돼. 10바퀴 돌아야 돼. 2바퀴 돌아야 돼. 집 마음대로 돌아야 된다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정상이야. 그럼 이제 이해가 되게 한번 해보자고. 자, 친절한 형규 씨가 설명을 해줄게요. 잘 봐요. 이거는 있잖아. 애초에 가정이 달라. 이걸 이대로 보지만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1, 2, 3, 4, 5, R은 뭐랑 똑같냐면은 차축과 비슷하다 생각해요. 차축. 축과 얘 사이에 뭐가 있는 거냐면 여기 사이에 베어링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베어링. 이해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현재 축이랑 연결이 돼 있대. 베어링이 연결돼 있으니까 1번만 도는 거야. 얘는 돌고 있지만 축을 돌리고 있지는 않는 상태라고. 그런데 그럼 축을 결국엔 돌리고 싶잖아. 축과 연결되어 있는 거, 축과 꽉 결합되어 있는 거는 무엇이냐면 보라색이야. 보라색. 이 보라색 기어를 도구 기어라고 부르거든. 개 이빨처럼 생겼다 해서. 자, 이 도구 기어 봐보고 여기 보면 잘 보이면 약간 미세하게 오돌토돌 튀어나와 있는 거 파란색 보이나요? 이게 두 개가 서로 만나면은 굴러가는 거야.
즉 1단 기어라는 거는 얘를 이쪽으로 밀어버리잖아. 이 도구 기어랑 여기랑 기어가 딱 만나게 되면은 얘가 얘를 굴릴 수 있게 돼서 1단 기어로 움직인다는 뜻이야. 2단, 3단, 4단, 마지막 요거 후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해놨냐면 옛날에는 이런 짓을 안 해놨어요. 옛날에는 이게 매번 이렇게 끼워질 수 있도록 해봤거든. 그랬더니 뭐냐면 기어가 서로 끼워질 때마다 이빨이 서로 너무 세게 부딪혀. 그래서 이빨이 갈려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요거 하나 갈려면 몇십만 원에서 비싼 데서 몇백만 원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기어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얘들 굴러가게 만들어주고 굴러가고 있는 애를 옆에서 잡아가지고 잡아채는 형태대로 만들어지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런 자동차를 쓰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속기. 변속기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트랜스미션이라 불러요. 그래서 자동차는 이렇게 변속을 하게 돼요. 제일 처음에 약 15대 1, 그 다음에는 뭐 12대 1, 10대 1, 9대 1, 5대 1 막 이렇게 점점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변속기인데 그럼 너희들 변속기에 대해서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이야. 왜냐하면 이 변속기 끝에 있는 요거 보이나요? 이거 뭐라 부르지? 변속기 핸들이거든. 이 변속기 핸들 너희 부모님 자동차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없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럼 어떤 거냐면 내가 이거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나중에 한번 꼭 봐보세요.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거는 보라는 거야. 이렇게 생긴 자동차는 요게 가운데 위에서 본 평면도 모습이라고 따지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요. 1, 2, 3, 4, 5, R 이렇게 써 있고 여기 스틱이 이렇게 생겼어. 해서 기어를 바꿔줄 때 어떻게 하냐면 요걸 딱 잡고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써요. 너희 그렇게 써? 그렇게 움직이는 거 본 적 있어? 아닐걸. 너희들이 본 건 이렇게 생겼을걸. 이렇게 생겨서 이 스틱이 이상한 길이 있어서 길이 P, N, D, R 뭐 이렇게 생겨 있을걸? 맞지? 뭐 이거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을걸? 맞죠? 이렇게 생겨야 정상이야. 왜냐면은 요거는 옛날에 요건 수동기어라 불러요. 손으로 직접 바꾸는 거고 요거는 요새 자동 변속기라고 부르거든. 요새는 자동 변속기를 쓰기 때문에 요런 모습을 봤다면 너희 만약에 이게 너희 부모님 자동차나 주변에서 이걸 봤다면 너는 둘 중에 하나의 자동차를 본 거야. 첫 번째 버스거나 두 번째 스포츠카거나. 굉장히 극단적인 차이이긴 하겠지만 버스거나 스포츠카 빼고는 이런 자동차 이런 걸 쓰는 게 요새는 좀 많이 안 써요. 글쎄요 뭐 트럭 같은 데서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새는 어떤 걸 쓰냐면 이렇게 생긴 이게 옛날 거예요. 옛날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이지? 여기 도구 기어라는 거야. 여기 이렇게 옆에 붙어갖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 이게 옛날 기어고요. 요새는 어떻게 생긴 걸 쓰냐면 요새는 이렇게 생긴 걸 써요. 뭔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지. 여기에 변속기는 여기 부분이 변속기고요. 여기는 변속기가 여기 부분이 변속기야. 여기 있는 이 변속기에 대해 설명하려면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거든. 이걸 뭐라 부르냐면 유성기어라 불러요. 이 유성기어라 이 유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유성. 너희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유성을 뜻하거든. 이게 뭐냐면은 이 기어가 햇님, 달님, 별님 기어가 있어서 그래. 여기 가운데 있는 기어가 선 기어, 햇님 기어. 요거는 플래니터리 기어. 뭐냐면 이게 달림 기어야. 겉에는 별 기어 뭐 그런 거 아니고 링 기어가 이렇게 있거든. 이 기어 3개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야. 이 기어 3개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동영상을 보는 게 좀 나아. 야, 야. 보이시나요? 지금 기어 움직이는 거 보이죠? 얘가 움직일 때 있잖아. 이 3개의 기어들 중에 하나를 멈춰놓고 움직이잖아. 움직임이 굉장히 특별한 움직임이 나와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어가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기어가 느리게 움직이기도 하고 기어가 거꾸로 가기도 해요. 그걸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여기 있거든. 잘 봐. 선, 햇님, 달님, 이런 별님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돌려. 돌아. 자, 가운데가 고정되면 이렇게 천천히 돌아요. 다른 모습. 이건 더 천천히 돌지. 지금 다 이쪽으로 돌고 있고. 어이, 뭐야?
야, 어디 있지? 자, 햇님, 달님, 이번 거꾸로 돌 거야. 거꾸로 돌아라. 거꾸로 도는 거 보이나요? 아까는 다 이쪽으로 돌았지. 이번 반대로 돌잖아. 해서 이거 나머지 동영상들은 내가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아, 유튜브? 어쨌든 이거 유튜브에 내가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하면은 이런 형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어를 속도를 빠르게 하고 느리게 될 수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연결하냐? 요거를 세 세트를 연결해 놓는 거야. 세 세트. 아까 봤는지 모르겠지만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있거든. 이 세 세트를 가지고 속도를 빠름 하면 완전 빠름, 빠름 느림 하면 조금 더 빠름, 느림 하면 완전 느림, 빠름 후진 하면 이게 막 뒤로 가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어를 조절해 주는 게 현재 요새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고 뭐로 조절을 해주냐면은 거기에서 컴퓨터가 알아서 얘를 잡고 얘를 풀러주고 잡고 풀러주고를 컴퓨터가 조절해 줘요. 그래서 요새는 컴퓨터로 기어를 바꿔주는 장치를 쓴답니다. 이거를 무엇이라 부르냐면 자동 변속기라 불러요. 자, 여기까지만 필기하고 수업 내용은 끝낼게요. 2번. 자동차에 여러 개의 기어가 있는 이유는 다양한 상황, 오르막, 내리막, 후진에 따라 회전력과 회전 속도의 비를 변경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를 변속기라 부른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정리하고 마무리 멘트 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웠던 건 무엇을 배웠냐면 자동차에는 무조건 필요한 게 있어요. 동력을 전달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을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문제점이 무엇이었지? 자동차가 힘이 약하다. 그래서 기어를 만들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었지? 자동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괜찮도록 만들었다. 그게 클러치였지. 세 번째, 상황에 따라 빠르게 느리게 가고 싶다. 그래서 만든 게 변속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숙제가 있어요. 뭐 별건 아니고요. 숙제를 한 거 안 하고 내가 체크를 할 수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좀 해보라는 의미에서 내가 동영상을 원래 보는 동영상 말고 두 개를 더 올려놨어요. 하나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다 말았던 변속기 동영상이에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동영상이냐면은 3번 자동차 선행시 밖에서 생기는 문제는 이거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그거 보세요. 그거 보고 나랑 수업하면은 훨씬 편하거든. 그래서 그거 보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 두 가지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면은 뭐 안 되고.